안녕하세요. 오늘 정세현 수석님의 특별 강연 사회를 맡은 뉴질랜드 곽상렬 상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세현 수석 부의장님과 해외 자문위원은 물론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해외 동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의례는 줌에서 하지 말아야 된다. 네, 이런 신념으로 국민 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지구촌 곳곳에서 지금 서로 다른 시차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줌 강연은 사실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여러 강연회 중에서 준비 기간이 가장 짧은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아마 기록적인데요. 하지만 이 줌 미팅은, 오늘의 줌 미팅은 가장 큰 감동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님께서는 저희가 생각할 때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영원히 계실 줄 알았는데, 오늘로서 사실상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의 임기는 딱 하루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척 아쉬운데요. 오늘의 이 강연은 수석 부의장님이란 타이틀을 가지고서 진행하시는 마지막 강연이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고별 강연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혹은 하루 앞두기 때문에 화상 이임식 혹은 퇴임식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오늘 이 특별한 강연을 앞두고 저희가 정말 짧은 시간 동안에 거의 하루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는데요. 정세현 수석님을 기억하는 해외 동포들께서 사진을 여러 장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진을 모아서 영상으로 한번 편집을 해 보았는데요. 저희가 이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봄이면 진달래 백두산으로, 가을이면 단풍 한라산으로, 오르고 내리면 자유롭게 꿈꾸는 나라, 내 나라. 평화와 사랑이 애처럼 넘치는 무궁화 화려강산, 고난이 닥쳐도 애쳐갈 거야. 참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랬어. 다시 하나 된 나의 조국. 임진강 예? 나무로 임찬 여는데 부르부르로, 오르고 내리며 자유롭게 꿈꾸는 우리의 나라, 평화의 한반도. 봄이면 진달래 백두산으로, 가을이면 단풍 한라산으로, 오르고 내리면 자유롭게 꿈꾸는 나라, 내 나라. 평화와 사랑이 애처럼 넘치는 무궁화 화려강산, 고난이 닥쳐도 애쳐갈 거야. 다시 하나 내
나의 조국 임진강 낡은 나물나무로 임찬 여러 때 구구로 오르고 내리며 자유롭게 꿈꾸는 우리의 나라 평화의 한반도 우리의 나라 평화의 한반도 영상 잘 보셨나요? 제가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정말 감동스러웠던 점은 사진이 필요합니다라고 했더니 정말 많은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정세현 수석 부의장님의 사진을 같이 찍은 사진, 여러 가지 사진들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만 24시간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고 또 뒤늦게 사진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영상 편집할 시간이 없어서 모두 다 함께 하지는 못한 부분도 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여러 해외 곳곳에서 보내주신 감동스러운 장면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저희가 그 수석 부의장님 강연 시작 전에 짧은 인사를 나누어야겠다라고 요청하신 분들이 계셔서 특별히 저희가 마이크를 좀 넘겨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유럽 지역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지역의 유중하 지역회의 유럽 박종범 부의장님 참석하셨나요? 마이크 한번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통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회의 부의장 박종범입니다. 먼저 우리 민주평통 19기 임기를 만료하는 이 시점에서 존경하는 정세현 수석 부의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듣게 된 자리에 함께 하게 된 것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한반도 문제에 관한하는 자타가 공인하듯이 가장 경험이 많으시고 해안을 갖고 계신, 그래서 우리 한반도의 현인이라고 일컬어지신 정세현 수석 부의장님을 모시고 지난 2년 동안 자문위원으로서 함께 하게 된 것은 커다란 기쁨이자 또한 모두의 영광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수석 부의장님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시고 우리 한반도를 위해서 저희들을 계속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지난 2년 동안 국내외에서 자문위원으로서 활동을 해 주시면서 우리 한반도의 평화, 남북한 공동 번영, 그리고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헌신해 오시고 봉사해 오신 여러 자문위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한반도를 위해서 우리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즐거운 나라를 되시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또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곽상열 상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개인적으로 직접 모두 뵐 수 있기를 고대하면서 인사 말씀을 가름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은 네, 박종범 부의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바쁘신 시간대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닿는 대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국 지역 부의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세 부의장님 계신가요? 네, 나와 있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네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조금 하울링이 있는데 괜찮으신가 모르겠습니다. 네, 앞서 박종범 부의장께서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고요. 방금 소개받은 제19기 중국 부의장 허남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 이 모임 주최하신 분들이 너무 고맙고요. 사회 보신 분들이 애쓰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정세현 저희 수석 부의장님의 강연을 또 듣고 정감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세현 수석님과는 민주평통 자문회의 우리 자문위원으로서
다가오는 20기 출범과 더불어 헤어져야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만, 그러나 수석님께서는 한반도 평화 공존과 번영을 향한 우리 모두의 완성을 위하여 늘 함께하고 계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 시대의 현인으로 불리우시는 정세현 수석 부의장님, 모쪼록 건강하신 가운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중심에서 늘 활약해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수석님, 존경하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허남세 부의장님, 아주 정말 말씀 감사합니다. 네, 또 기회가 되는 대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은 유럽 지역, 중국 지역, 넘어서서 미주 지역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분들께 다 마이크를 드릴 수가 없어서 이제 특별히 요청하신 분들께 저희가 순서를 정했는데요. 미주 지역에서 우리 캐나다 밴쿠버 정기봉 협의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수석부회장님, 정세현 수석부회장님, 안녕하십니까. 2018년 7월에 여기 밴쿠버에서 강연차 만나 뵙고 벌써 3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동안 2년간 민주평통을 잘 이끌어 주시고 구수하고 좋은 말씀으로 많이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수석님께서는 항시 통일 문제에 있어서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개념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저희에게 통일관을 짚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도 어디에서 활동하시더라도 좋은 조언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항시 건강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기봉 협회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미주 지역의 유석찬 달라스 협회장님 와 계신데요.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주 지역 달라스 협의회장 유석찬입니다. 정세현 수석 부의장님께서는 그동안 이 진짜 평화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일깨워 주셨고, 또한 평화 공공 외교의 길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강연과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통일의식을 일깨우는 획기적인 그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감사함의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그동안 정세현 수석 부의장님께서의 가르침을 주신 대로 통일 한반도가 갖게 될 어마어마한 위상을 가슴에 담고 한반도 통일의 문을 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세현 수석 부회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수석 부회장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 정말 큰 행복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유석찬 협회장님. 지난번에 배웠을 때처럼 역시 멋있는 모습 다시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다음은 저희 미주 지역에 한 분 더 시애틀의 황규호 상임위원님 계신데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 시애틀에 거주하는 황규호 상임위원입니다. 먼저 임기 마지막 날까지 이런 귀한 강연을 해주시는 정세현 수석 부의장님과 강연회를 오거나이즈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뉴질랜드의 곽상열 상임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9기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서 또한 해외 상임위원으로서 정세현 수석 부의장님을 모시고 평화와 통일이라는 대의를 위해 활동하면서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었던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2년 전을 돌이켜봅니다. 평소에 존경에 마지 않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께서 민주평통을 이끌어 나가시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19기 상임위원으로서 설레었고 큰 기대감을 가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정세현 수석 부의장님께서는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잘 소통하셨고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훌륭하게 이끌어 주셔서 19기 민주평통이 눈부신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수석 부의장님의
지난 2년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세현 수석 부의장님의 차기 행보에 성공을 기원하고 전 세계 모든 자문위원님들께 건승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규호 상임위원님이셨습니다. 저와 같이 그 19기 2년 동안 상임위원 활동을 같이 해오셨고요. 특별히 저희가 종전선언 관련된 해외 상임위원들의 성명서를 발표할 때도 큰 도움 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미 쪽에 계시는 우리 브라질의 김효준 협의회장님, 지금 제가 엊그저께 통화하기로는 한국에 와 계신다고,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민주평화통일 브라질 협의회장의 연임된 김효준, 진짜 반가운 전 세계적 240여 분께 같이 하는 영광으로 새기며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세현 수석부회장을 모시고 다 같이 하면서 이런 고별 강의를 갖게 해주신 곽상열, 이진영 상임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국제적으로 어려웠던 코비드 상황에 수석부회장님의 오랜 연륜, 깊고 전문성 있는 리더십으로 많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19개였고 또 그런 19개에 가착이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질에서는 공공외교로 8월 3일 날 한반도를 지지하는 연방 하원의회 출범식을 가졌고요. 8월 9일 날 172 하원 의원님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9기에서는 지지를 동의를 받는 19기였다면은 차기 20기에는 여러 하원 의원님들과 행동의 지지로 연대 사업을 이루는 브라질의 20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브라질 협의회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요. 저 수석 부회장님 건강하시고 또 다른 기회에 좋은 강연,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상파울루의 김효준입니다. 네, 김효준 협의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19기 시작하자마자 김효준 협의회장님과 종전선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눈 바 있고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아태 지역입니다. 아태 지역은 제가 있는 뉴질랜드가 속해 있는 아주 중요한 지역인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아태 지역에서 박남종 협의회장님께 한번 말씀 부탁드려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메콩 평화동반자 동남아 서부회장 박남종입니다. 오늘 이 번개 모임에도 통일의 열망은 267명이라는 현재 267명이라는 우리 평화의 동반자들이 함께 할 수 있어 감동의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40년을 통일의 하나의 일념으로 평화의 한반도를 위한 진념을 우리가 이어받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통일의 그날까지 부의장님과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만수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남종 회장님. 저도 몰랐는데 어느새 인원이 시작할 땐 한 20명인데 지금 267명이 되었군요. 말씀 감사하고요. 네, 다음은 호주 협의회의 형주백 회장님, 네, 나와 계시죠?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호주협의회 회장 형주백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세현 수석 부회장님. 그동안 코로나로 직접 뵐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벌써 2년 임기를 마치고 송별 강연회를 맡고보니 서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수석 부의장님께서는 해외 동포로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공공외교 역할의 중요성을 누차 당부하셨습니다. 호주협의회는 호주 주류사회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남북 대화의 중요성을 알리는 통일 전도사의 메신저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남북 통일에 화두를 두고 평생을 헌신하신 노고에 감사드리며 수석 부회장님의 경륜이 한반도 평화 정착의 밑거름이 돼 한반도 평화 통일의 그날이 오길 학수고대합니다. 수석 부회장님이 앞으로 무엇을 하시더라도 같은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수석 부회장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형주백 회장님 감사합니다. 저희 그 뉴질랜드의 바로 옆 동네라 더욱 반갑고, 네, 말씀 해주셔서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은 인도네시아 계시죠? 우리 송광종 협의회장님 나와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네. 어떤 짧은 기간에 제 19기를 마무리되는 하루를 남겼습니다. 저도 이렇게 정세혁 소장님하고 2년간 짧은 기간의 평화의 통일에 대해서 좋은 면을 좀 배우고 앞으로 또 살아가면서 좋은 기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사전에 준비를 못 해가지고 이렇게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송광정 협의회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일본 지역 회의가 남았는데 일본 지역에서는 저희 이옥순 동경 협의회장님께 한번 네, 준비되셨죠? 네, 오늘 아주 특별한 모습으로 나오셨는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 동부협의회장 이옥순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을 뵙고 인사드리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제가 마지막인데요.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들 회장님들 해주셨으니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9기 임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특별 강연 시간을 마련해 주신 정세현 수석부의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서 도전을 극복하고 기회를 극대화하며 21세기 미래지향적인 남북관계를 위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고찰해보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동안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해서 헌신하여 오신 우리 정세현 수석부의장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임기가 끝난 뒤에도 수석부의장님 자주 뵙기를 희망합니다. 늘 건강하셔야지 자주 만날 수 있으니 수석부의장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저희가 한 10분 정도 각 지역에서 그 수석 부의장님께 드리는 간단한 메시지를 들었는데요. 예, 생각보다 좀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수석 부의장님을 모실 텐데요. 오늘 저희가 특별히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은 수석 부의장님께서는 그동안 해외 동포들을 위해서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2019년 12월에 저희가 19기 그 상임위원 전체 500명 전체 상임위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제 회의가 모두 끝나고 나서 수석 부의장님께서는 당시 노영민 청와대 당시 비서실장이죠. 비서실장님과 함께 유독 해외 상임위원만 따로 초대해서 저녁 만찬을 준비해 주신 기억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오늘의 그 주인공 정세현 수석 부의장님의 강연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 부의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부의장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내일인 8월 31일 2년의 임기를 마치고 민주평통을 떠납니다. 떠나더라도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셨듯이 저는 뭐 도리 없이 민간 차원에서라도 통일 문제를 계속 다룰 겁니다. 아마도 통일부 출신들의 모임인 한국통일협회 회장 자격으로 또 활동을 하면서 그때그때 남북관계나 북한 문제 또는 동북아 국제정세와 관련된 언론 인터뷰 등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사실은 제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가동하기 위한 국내 정치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제 정치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좀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 통일 문제가 초기와는 달리 시간이 가면서 점점
복잡해지고 있어요. 초기에는 이게 단순한 민족 내부 문제였었습니다. 분단 직후에는 전쟁을 치르면서도 남북 간에 뜻만 맞으면 통일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고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남북 간의 교류와 왕래가 활성화되면은 그게 결국 통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 연장선상에서 98년 김대중 정부에서 햇볕 정책을 추진할 때 저는 그 당시 통일부 차관으로서 이 햇볕 정책을 통해서 통일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죠. 또 실제로 남북 간의 교류와 왕래 협력이 활성화되면서 남북 간의 마음이 북한 사람들과 남한 사람들의 마음이 연결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남북 간의 사람들 사이에 마음이 연결되는 그게 바로 통일의 구심력인데 통일의 구심력이 커지다 보면은 통일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통일의 구심력이 커지는 거에 못지않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통일의 원심력이 커지더라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북핵 문제가 생기면서 북핵 문제가 불거지면서 남북 간의 합의만 가지고는 남북 관계를 정상화시키거나 활성화시킬 수 없는 그런 국제정치적 여건이 조성돼 버렸습니다. 미중 간에도 뭔가 얘기가 돼야 되고 또 일본도 가까이 있는 나라의 일본과의 그 협력도 필요하고 또 북한의 과거에 협력 상대였던 러시아도 한반도 문제에 개입을 하려고 그러고 북핵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러면서 이른바 북핵 문제를 둘러싼 주변 4강 자기들끼리의 밀고 당기기라고 할까 기싸움 이런 것들 때문에 남한이 북한과 쉽게 대화를 시작하거나 교류 협력을 활성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매우 가슴 아픈 일이지만 통일의 구심력이 좀 커지려고 하면 원심력이 커지면서 그걸 잡아당기는 바람에 무효가 되고 또 무효가 되고 그랬었습니다. 물론 통일의 원심력은 밖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안에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 내부에 상당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단 시대, 냉전 체제 하에서 분단 시대에 구축된 기득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기득권이 무너진 것이 들었기 때문에 남북 화해 협력이나 통일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의 절반 가까이 있습니다. 밖에 있는 통일의 원심력, 주변 4강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한반도 문제 관련해서 개입하는 그 힘 못지않게 우리 내부에서 통일의 구심력을 강화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그런 흐름, 움직임, 이게 시간이 가면서 점점 커집니다. 그 통일의 원심 안에 우리 사회 내부에도 있는 통일의 원심력이 결국 남북 관계를 퍼주기니 뭐 끌려다니기니 무슨 하명법이니 이런 말들 그런 단어를 쓰는 사람들은 결국 통일의 원심력입니다. 이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통일 희망 없어 북쪽 도와줘봐야 핵무기나 만들고 미사일이나 만들고 뭐로 그런 짓을 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그것이 설득력을 국내적으로 우리 사회 내부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점점 설득력을 갖게 되는 현상을 발견하면서 참 저는 가슴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제가 77년부터 77년에 통일을 들어서 지금까지 44년째 통일 문제를 좀 업으로 삼고 있는데 생업이 됐죠. 업으로 삼고 있는데 시간이 가면서부터 점점 통일의 원심력이 구심력보다 커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남북이 뭘 하고 싶어 해도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가 앞선다. 그거부터 챙기고 가라. 남북 화해 협력 한답시고 한미동맹 깨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미동맹이 우리의 살 길인데 남북 화해 협력은 우리의 살 길이 아니다. 퍼주기밖에 더 하느냐. 또 퍼주면은 북한이 또 고분고분하기라도 하냐.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죠. 북한이 고분고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고분고분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이 남한을 상대로 해서 거드름 피고 고분고분하지 않는 이유는 심리적으로 간단합니다. 열등의식 때문입니다. 사람 사는 사회에서 그러잖아요. 열등의식이 있으면 괜히 그 때를 쓰거나 무슨 행패를 부리고 그러면서 그 힘 있는 자가 자기를 좀 무서워하거나 잘 대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 국제정치 세계에서 국가와 국가의 관계 별거 아닙니다. 사람들 그 사는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대로 그냥 주어를 바꿔서 가령 김영식이 하는 짓이 무슨 뭐 노스코리아 북한이 하는 짓하고 같다든지 또는 뭐 무슨 토마스가 하는 일이 바로 미국이 하는 일하고 같다든지 이런 정도의 그 주어가 바뀌는 차이밖에 없는데 어쨌건 북핵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통일 문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남북 대화를 활성화하고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전에 주변국들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그들이 통일의 원심력으로 작용하지 않고 오히려 통일의 구심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우리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우리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특히 이제 해외에 계시는 자문위원님들께서 소위 공공외교라는 걸 통해서 그 나라의 여론, 그 나라의 정부, 정책 이런 것들이 우리 한반도의 남북 화해 협력과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전개될 수 있도록 설득을 한다든가 이런 일을 해달라는 주문을 하셨죠. 2019년 그러니까 9월 초에 민주평통 출범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청와대에서 아주 약식으로. 그때는 또 코로나보다는 덜 무서운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2만 명 정도가 모이는 전체 회의를 기획을 해놨었지만 못하고 청와대 가서 550명이 그저 좁은 공간에서 출범식을 했는데 그때 문 대통령께서 해외 민주평통에서는 공공외교를 적극적으로 좀 전개해달라 이런 부탁 말씀하셨죠. 공공외교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통일의 원심력을 약화시켜달라. 여러분들이 사시는 나라에 해외 동포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이 계시는 나라에 한반도 관련 논의가 보수적으로 흐르지 않고 진보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한반도 정책이 한반도 남북한의 통일의 구심력을 키울 수 있는 쪽으로 좀 전개가 되도록 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었습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뭐 통일의 구심력이나 원심력이라는 용어는 쓰시지 않았죠. 통일의 구심력, 원심력은 제가 즐겨 쓰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대통령의 말씀에다가 제가 즐겨 쓰는 용어를 붙여서 이렇게 설명드립니다만은 앞으로 북핵 문제가 언제 지금 풀릴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북미 접촉과 대화가 언제 열릴지 지금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북한이 북미 접촉을 바라거든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었죠. 작년 4번이나 했었습니다. 적대시 정책 철회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한미 군사훈련, 연합훈련 이거를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굉장히 겁난다는 겁니다. 그게. 남한 군대 국자적으로 하는 군사훈련 이거는 자기들도 겁 안 난대요. 근데 세계 최강의 무력을 가지고 있는 미군이 한국과 같이 자기네들을 적으로 삼아가지고 하는 훈련, 그건 겁도 안 나는 거죠. 무시무시한 전략 폭격기가 뜨고 항공모함이 뜨고 뭐 이런 등등 언제 어디서 불집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겁나고 그래서 그걸 싫다는 건데 미국 쪽에서는 아니 정례적으로 하는 훈련을 못하게 하면 어떡하느냐. 군대가 있으면 훈련을 해야지 뭐 이런 논리로 우리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는데 그게 쉽게 말하면은 통일의 원심력입니다. 미국의 국가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중국이 별로 힘이 없을 때는 사실 중국을 견제해야 될 필요를 못 느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정책도 좀 부드러웠었어요. 근데 중국의 힘이 날로 커지면서 미국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니까 이제는 동맹과 손잡고 동맹과 어깨를 스크럼을 짜고 중국을 견제하자. 이게 지금 바이든 정부의 동아시아 정책이 됐는데 바로 그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 경쟁, 대립 이것이 심화되면서부터 북핵 문제는 사실상 막 미로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전에는 이게 미국의 대중 압박 정책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전에는 북핵 문제가 돋보였었어요. 그래서 빨리 이것을 육자회담이든지 사자회담이든지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었고 그게 상당한 정도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이었었으니까. 근데 북핵 문제보다도 더 시급한 것이 미국에게는 중국의 부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중국을 견제 압박해야 해야만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구축했던 소위 우월적 이 지배권, 헤게모니 이것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핵 문제 우선순위가 떨어져 버렸어요. 미국의 대중 압박 정책이 점점 더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아시는 대로 인도 태평양 전략이니 쿼드 플러스니 이런 것들이 다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정책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이 되지 않습니까? 한국도 지금 쿼드에 들어오라고 쿼드 플러스에 들어오라고 미국이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언젠가는 들어오라고 이제 요청을 하고 또 압박을 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쿼드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미국 편에만 쓴다면은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 쿼드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 편에 섰다가 중국으로부터 어떤 보복을 받을지 누가 합니까? 아니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중국으로부터 험악한 보복이 들어올 것. 지난번에 16년에 박근혜 정부 때 합의가 돼가지고 한미 간에 문재인 정부도 어쩔 수 없이 이행을 하게 된 바로 사드 배치. 사드 배치 때 중국에서 한국에 대한 그야말로 경제 보복을 취하는 바람에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쿼드 플러스에 우리가 들어가는 경우에 그때 중국이 우리한테 가할 보복은 사드 배치 때 보복의 여러 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는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남북관계고 뭐고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살고 그저 중국으로부터의 보복을 받지 않게 경제 보복을 받지 않게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중국과 어느 정도 가깝게 지내면서 또 과거 동맹인 미국과 어떤 식으로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만 양쪽으로부터 싫은 소리를 듣지 않고 또 보복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겠는가 하는 식으로 이제 퍼져나갈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남북 문제 또는 북핵 문제는 실종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통일 문제를 평생의 업으로 삼아왔던 저로서는 그리고 통일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특히 해외에 계시기 때문에 더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의 그 고민거리라고 좀 생각합니다. 물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뭐 그야말로 우리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미중 이 압박 내지는 미중 대결이 아무리 심화되고 뭐 그다음에 우리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가 살 수 있고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처신을 잘하면은 미중 그 갈등 대결 상황에서도 그런 대로 우리는 계속 고속 성장을 유지해서 지금 G10까지 왔습니다만 G9, G8, G7까지 올라갈 수 있죠. 그런데 조건이 그게 뭐냐면 미국에 있는 정치학자들도 얘기하는 거지만은 한국이 앞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성장할 수 있다. 그들의 잠재력은 뭐 무궁무진하다. 이번에 보셨듯이 일본이 지금 뭐 코로나 방역이고 무슨 아북한에서 자기 국민들도 제대로 철수를 못 시키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 미라클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의 철수 작전을 제대로 해냈는데 이런 등등이 전부 다 소위 한국의 잠재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해 나가면은 그러면은 그야말로 중국과 미국 사이의 대결 속에서도 한국은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어려움이 와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는 속담대로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또 북핵 문제 해결에 단초를 열 수 있는 찬스는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미국이 중국과 대결을 계속하다가 안 되면은 중국이 꺾이지 않으면은 결국 북한과의 관계를 외교 관계 같은 걸 통해서 중국의 이 힘을 꺾으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에 인접해 있는 국가입니다. 정치, 군사,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국한테 중요한 국가입니다. 그 말은 만약 평양에 미국 다성관이 들어가면은 중국한테는 인중에 비수가 꽂히는 격이 됩니다. 그게 아마 미중 대결에서 미국이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인데 아직은 미국 사람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장차 그러니까 우리 통일의 구심력을 키우려면 결국 미국 관계가 외교 관계로까지 발전해야만 된다. 그렇게 해서 미국은 남북 관계도 도와주고 그리고 그들이 동아시아에서 누리는 소위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데서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올라서고 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한중 간의 경제적인 협력 관계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북미 관계가 좋아지면서 또 한중 관계도 그런 대로 경제적인 협력 관계는 유지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큰 방향을 그렇게 설정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가는 여러분들도 고민을 해보시고 저도 고민을 하고 저도 이제 오늘 이후에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에 나가서도 이 미중 대결 시대에 남북 관계를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묘수 이걸 찾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좋은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나면 그때그때 언론이라든지 또는 하여튼 방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과 또 제가 계속 의견을 공유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아까 시작 전에 우리 곽상열 상임위원께서 난데없이 추억의 사진들을 올리는 바람에 저도 좀 울컥했었습니다. 저런 데가 있었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사진 속에 저를 보니까 지금보다 머리숱 개수가 훨씬 많네요. 머리수가. 이게 세월이 가다 보니까 머리 빠지는 것은 남자는 어쩔 수 없고 어쨌건 옛날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그때가 좋았다. 이선희의 옛날이 어느 노래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다시 또 여러 경우에 여러 장소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십시오. 안녕하시고요.
해외 동포들하고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되어서 내년 2월에 중국 그 북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서 남북이 기차 타고 함께 가서 북경으로 응원하러 가는 운동이 준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진각 역에서 기차를 타고 개성, 평양, 신우주, 압록강 건너서 북경 가자는 것인데요. 남한 정부나 북한 정부 그리고 38선을 맡고 있는 유엔사가 과연 협조를 해줄까요? 수석 부회장님께 드리는 특별 질문입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동경올림픽, 도쿄올림픽에 북한이 참여를 안 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지금 청정국이라고 자기네들은 주장을 하는데 북한이 어느 정도로 그 코로나 관련해서 철저하게 그야말로 록다운을 하고 있냐면 금년 초에 주중 북한 대사가 바뀌었어요. 신임 주중 북한 대사 리용남은 발령 나면서 바로 베이징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중 북한 대사를 한 5, 6년 거기 현지에서 베이징에서 근무했던 주창준이라는 전임 주중 북한 대사는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 방역을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일체 우리 민간단체들이 좋은 뜻으로 인도적 지원 물자를 단동까지는 보내놨어요. 그게 지금 압록강을 못 건너고 있습니다. 물건에 균이 묻어 들어온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걸 가져오는 사람이 복임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2월인데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더구나 이제 추운 겨울이 오면은 그런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는 더 득세한다는 건데 내년 2월까지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금년 넘으면서부터는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이제 간다고 그러지만 북한은 그동안에 백신도 못 맞았을 거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 선수들이 베이징 올림픽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될지 그거부터가 우선 걱정입니다. 그게 이제 확실해져야 그다음에 북한 지역을 통과해서 응원 절차가 가고 그런 건데 지금과 같은 남북관계 상황이면은 서울역을 출발한 열차가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개성역에서 일부 태우고 평양역에서 북한 응원단을 태우고 신의주를 거쳐 단동으로 넘어가 가지고 베이징까지 갈 수 있을지. 남북관계가 이번에 가령 문재인 정부 임기 말년을 훈련을 중단해서 남북관계가 통신선도 지난 8월 초에 복원이 됐으니까 통신선도 복원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군사훈련 안 해서 하지 말아가지고 남북 대화가 재개되고 이렇게 되면은 열차가 통과하는 것까지는 어려울지 몰라도 적어도 북한에서는 평양역을 출발해서 자기네 기차로 신의주를 넘어서 단동으로 해가지고 베이징까지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코로나가 이제 물론 잡힌다는 전제합니다. 그것도.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북한 지역을 통과한 응원 열차 운행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는가. 코로나가 이제 잡히면 그런 대로 북경에서 만나가지고 베이징에서 만나가지고 공동 응원까지는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남북 간에 정상 간의 대화를 하거나 또 이렇게 돼야만 되겠죠. 그거 없이는 그렇죠. 네, 강연해 주신 수석 부의장님 그리고 질문해 주신 이진경 상임위원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실 그 수석 부의장님으로서 딱 하루 남았는데요. 마지막까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 섞인 귀한 강연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오늘 그 행사가 있기 전에 8월 18일 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주도 안 됐죠. 한 열흘 정도 되었을 때 그때도 2주 정도 열흘 12일 그때도 김대중 대통령과의 특별한 인연을 이야기하시던 정세현 수석 부의장님을 모시고 제가 사회를 보았는데요. 오늘 또다시 2주 만에 사회를 보게 되면서 수석 부의장님을 뵙게 된 점을 개인적으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진경
상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한 가지 광고 아니고 부탁드리자면 이곳에 계신 자문위원분들과 해외 동포들께서는 특별히 남북 공동 응원 열차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그리고 응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저희가 오늘 정세현 수석 부의장님을 모시고 진행할 아주 특별한 강연 마칠 시간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 강연은 사실은 해외평통 그 자문위원뿐이 아니고 정세현 수석님을 평소에 존경하고 사랑하시고 또 남북 교류 협력 시대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다른 염원을 가지고 계신 깨어있는 해외 동포들도 많이 참여해 계십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정세현 수석 부의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석 부의장의 임기는 내일로 끝나지만 우리는 또다시 여러 가지 환경에서 또 화상으로 자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줌 진행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해 주신 이진경 토론토 상임위원님, 그리고 뉴질랜드의 노영래 자문위원님, 영상 편집으로 고생 많이 해주셨고요. 뉴질랜드의 또 정레베카 자문위원님,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에서 나은숙 자문위원님 보이지 않게 저희 줌 진행을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또 저희가 정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2, 3일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이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행사는 사실은 급하게 진행되었지만 이 행사를 위해서 자칭 정세현 해외 팬클럽 대표라고 당당하게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죠. 우리 정광일 재해동포재단 사업이사님의 공로가 많이 있었음을 특별히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일본의 동경의 이옥순 협의회장님, 그리고 독일에서 이기자 협의회장님, 시카고의 유경란 협의회장님, 밴쿠버 우리 정기봉 협의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오늘의 이 행사를 위해 함께 힘을 써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사회를 본 저는 19기 민주평통 상임위원입니다. 그리고 저도 정세현 수석 부의장님과 함께 19기 상임위원의 임기를 마치게 된 것을 정말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 강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모두의 건강,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건강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행사를 마무리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어떻게 단체 사진 한번 촬영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진경 상임위원님 가능하신가요? 네, 준비됐습니다. 하트를 할까요? 하트? 네,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정세현 한번 수석 보여주시겠어요? 부의장님께 보내는 하트 아니면 손하트도 좋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상태 지금 300명 가까이 돼서 한참 이렇게 네. 유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수석 부회장님은 활짝 웃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화면입니다. 제가 화면 하나하나 넘겨야 되니까 잠시만 홀드하고 계시면 됩니다. 세 번째. 네, 양손 하트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 벌써?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300입니다. 지금 거의 300여 명의 인원이 참가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오늘 저희가 일일이 다 부탁드리지 못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 제가 얼핏 보기로는 다 확인을 하지 못했지만 일본 지역에서 김광일 부의장님도 참석해 주셨고요. 그리고 아태 지역에서도 부의장님께서 참석해 주셨는데 제가 순서에 다들 이렇게 넣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점 말씀 미리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행사는 다 끝났지만 처음 저희가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급하게 사진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분들의 사진을 다시 한번 보는 것으로 오늘의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석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봄이면 진달래 백두산으로 가을이면 단풍
한라산으로